하루 종일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고 움직일 때마다 방귀가 나와서 민망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땐 배만 계속 불러오고 방귀는 안 나와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장에 좋다고 믿고 먹던 음식들이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스가 차는 진짜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 방법까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내 장의 환경입니다. 내 장 속에 유익균은 거의 없고 오히려 안 좋은 유해균이 득실거리는 상태라면 그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는 그걸 잘 소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 가스가 늘고 염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식이섬유, 채소, 유제품, 과일 같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오히려 배를 더 부풀게 만들고 잔변감과 복부 팽만을 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내 장이 망가진 상태에선 좋은 음식조차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장에서는 유독가스가 이렇게 심하게 만들어질까요? 도대체 내 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장의 환경이 망가지면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때 유익균이 많다면 빠르게 분해되고 흡수되지만 유해균이 많다면 이 음식들이 부패하며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채소, 과일, 유제품, 콩류 같은 식품은 일정한 당분이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유해균에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 안에서 유해균이 이걸 분해하면서 심한 가스, 복부 팽만, 불쾌한 냄새, 심지어 염증까지 유발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학문적으로는 장내 발효 또는 부패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상적인 발효가 아닌 유해균 중심의 부패성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즉,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음식을 소화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전화 상담을 통해 장 건강 관련 상담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한 분은 식단까지 바꾸고 채소도 열심히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채소 많이 먹는데 왜 오히려 가스가 더 차고 속이 더 더부룩해지는 걸까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오히려 본인이 모르는 다른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책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 장 환경을 먼저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자고 제안드렸고, 유산균을 중심으로 장내 유익균을 먼저 회복시킨 뒤에 기존 식단을 유지해 봤어요. 그 결과는요, 같은 식단을 드셨는데도 더부룩함과 가스가 훨씬 줄고 잔변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보다 내 장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였던 거죠. 위와 같은 사례와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가스가 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시간 되실 때 꼭 참고해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와 원인 분석은 단순히 저 혼자만의 경험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2021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이들 대부분에서 유익균의 현저한 감소와 함께 특정 당 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관찰됐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장이 이미 유해균 위주로 무너진 상태에선 채소나 과일 같은 좋은 음식조차 장 안에서 잘못 분해되고 결국 가스, 복부 팽만, 통증, 잦은 설사나 잔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장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먹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걸 과학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장내 환경 문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날까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자주 겪고 계시다면 지금 장 상태가 좋은 음식조차 잘 못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더부룩하다. 두 번째, 화장실에 가도 개운하지 않고 잔변감이 자주 든다. 세 번째,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오히려 배가 불편해진다. 네 번째, 아침보다 저녁에 배가 더 부풀고 답답하다. 다섯 번째, 특별히 잘못 먹은 게 없는데도 방귀가 자주 나온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필요한 건 좋은 음식보다 먼저 내 장내 환경을 바로잡는 일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좋은 음식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지금 장이 무너져 있다면 그 어떤 음식도 영양제도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편한 가스가 빵빵하게 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 음식을 바꾸기 전에 장 상태부터 먼저 회복하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죠.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유익균 중심으로 장내 환경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유익균 중심으로 장내 환경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유산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아무 유산균이나 드셔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명한 브랜드라서 마트에서 팔아서 가격이 싸서 그냥 가볍게 유산균을 고르시곤 해요. 근데 그런 유산균들 드셔보시고 어떠셨나요? 효과 보셨나요? 실제로 체감될 정도로 장 건강이 바뀌신 것 같으세요? 효과가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낮고 저렴한 유산균은 보장균 수가 너무 낮거나 균종이 한두 가지에만 치우쳐 있거나 장까지 살아서 가지 못하는 유산균이기 때문이죠. 이런 유산균을 아무리 꾸준히 드셔도 이미 무너진 장내 환경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 효과적인 유산균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산을 견디고 장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균종이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유해균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보장균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유산균은 그냥 드시는 게 아닙니다. 내 장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제대로 된 유산균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장 환경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과 정보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장이 먼저 살아야 음식이 약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받아들일 장이 망가져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가스와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변비가 계속된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속 낭만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